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금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은 도심은 나들이 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가정의 달 5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광주 인구는 줄어든 반면 코로나19 이후 실업급여를 받은 대상자 숫자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 전남의 산업 현장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중대재해 위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됐던 행사들이 재개되며 100번째 어린이날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곳곳이 나들이 객들로 북적였는데요. 다양한 행사들이 이번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야외 광장이 나들이를 나선 어린이와 부모님들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코로나19로 쉽게 밖을 나올 수 없었던 아이들. 제기를 차고 유출 던지며 부모님과 추억놀이를 하거나 제 키만한 곡갈 모양 흰 도화지에 색색의 그림을 그립니다. 사람들도 많고 오랜만에 이렇게 야외 나오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해서 애들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야외 나오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많이. 기아 타이거즈 홈 경기장에는 어린이 야구 팬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마다 손에 야구공과 유니폼을 든 아이들이 선수들에게 친필 사인을 받습니다. 야구장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아 화면으로만 봤던 선수들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아이들에겐 큰 추억이 하나 생겼습니다. 조카한테 특별한 어린이날 되고자 제가 티켓 예매도 하고 사인회도 하고 조카가 잊지 못할 11번째 어린이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광주와 전남에서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아직 마스크를 벗어내긴 쉽지 않지만 하루만큼은 코로나를 잊고 모처럼의 외출에 나선 가족들의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어서 부모님이랑 친구와 같이 와서 재밌고 만들기로 투명 가방이랑 호랑이 십자수 그런 거 만드니까 재밌었어요. 광주 전남에 마련된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들은 대부분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어린이날이 있어 활동이 많은 만큼 교통사고는 각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5월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광주 전남 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광주 전남 어린이 사상자는 6,200여 명, 전체의 9.7%로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초등학생은 저학년인 1, 2학년이 전체의 47.7%를 차지했습니다. 광주시 인구가 지난해보다 17,000여 명 줄어든 반면 실업급여 수급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 여성재단에 따르면 15세에서 64세까지인 광주 생산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65세 이상인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는 올해 1분기 57,900여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에 비해 17,200여 명 증가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짙은 안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끼겠는데요.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에서 안개가 짙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개는 짙지만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밤부터는 날이 흐려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약한 빗방울이 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1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8도까지 오르면서 더웠던 어제보다도 더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가기관과 은행이 합동으로 저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노린 대출 사기인데요. 정책자금 대출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자영업자 남기민 씨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영업 제한 시간이 풀리긴 했지만 매출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정부의 대출 제한으로 급전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초저금리라고 해가지고 오고 막 정부 승인 대상이라고 오고 정말 현혹시키는 것 같아요. 대형 은행 이름으로도 문자가 많이 와서 정말 일반 소비자들은 정말 현혹되지 않을까. 최근 이렇게 대출로 고민하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노리는 금융대출 사기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오모 씨는 최근 5,600만 원을 허망하게 날리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시중은행과 정부기관이 합동으로 출시한 1%대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취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화가 오긴 했거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오만 생각이 다 들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 뭐 물에 빠져 죽어볼 거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과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다급한 마음을 악용해 돈을 가로채가는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무려 1,690여 건의 사기 범죄가 발생했고 집계된 피해액만 410억여 원에 이릅니다. 고액 인출을 하게 되면은 은행 직원이 이제 112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경찰관이 출동을 합니다. 출동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간절함을 노린 파렴치한 범죄가 확산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더욱더 깊은 절망 속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지난해 1분기보다 53.3%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광주 전남 산업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모두 23명으로 15명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8명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전남에는 중대재해 위험경보가 발령됐는데 사고는 대부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의 숨은 인재를 찾아 재능 개발을 지원하는 으뜸 인재 발굴 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예체능 리더와 미래 리더 분야,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90명을 선발해 재능 개발비로 연 3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다음 달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2달 전 개막한 도림미술관의 기획전이 뒤늦게 입소문을 타며 관람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미술관 외에도 미디어관, 쉼터 등이 어우러져 문화예술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이번 징검다리 연휴에 맞춰 들러보시면 어떨까요? 박광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45개의 금빛 마릴린. 팝아트의 창시자 앤디 워홀의 작품 앞에서 관람객 수십 명이 숨죽여 해설을 경청합니다. 이미지 자체는 아주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정작 그 이미지가 가진 그 자체의 힘은 소실되기 이릅니다. 얇고 가느다란 조각상으로 많이 알려진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거대한 여인. 사람의 몸을 살아있는 붓으로 사용한 이브 클랭의 파격적 작품 앞에서도 관객들의 탄성이 이어집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인간인지 좀비인지 알 수 없는 기괴한 형상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좀비들은 신화의 진실이라는 작품입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의 풍경을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리움 미술관의 순회전, 인간 7개의 질문이 전남 도림미술관에서 개막된 건 지난 2월 24일. 방역 시국 속 텅 빈 전시관의 아쉬움이 적지 않았지만 코로나가 물러나고 비로소 작품들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며 관람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입장객 제한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한 때문에 많이 못 오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풀리니까 조금 더 자유스럽게 와가지고 많이 늘었어요. 몇 년 만에 전시를 보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친구랑 오면서 되게 좋다 하면서 너무 오랜만이다. 이런 문화생활을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여행과 문화생활에 대한 갈증이 분출하면서 이른바 뮤캉스, 뮤지엄 바캉스가 뜬다는 말도 실감됩니다. 2년 동안 비행기를 못 타가지고
비행기 타고 여기서 왔다가 여기서 이 전시회 인간 7개의 질문 이거 보고 싶어가지고 보러 왔어요. 미술관 바깥의 풍경도 코로나19에 억눌렸던 때와는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술관 앞에 참고했던 건물들도 미디어관과 쉼터 등으로 잘 단장돼서 한번 들러볼 만한 멋진 공간으로 탄생했습니다. 도림미술관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관광 핫플레이스의 야심이 코로나19에 발목 잡힌 지 2년 4개월. 무게감 있는 공공미술관의 전시 콘텐츠와 주변 연계시설들의 조화가 주목을 받으면서 광양 지역도 리오프닝의 기대감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순 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고 장완봉 씨가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유족 측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과 관련해 장 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철도 기관사였던 고 장완봉 씨는 내란 등의 누명을 쓰고 체포돼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희생됐고 법원은 지난 2020년 재심을 통해 장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전통차 제조법의 산실인 해남 대흥사에서 제다 체험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찻잎 따기부터 차를 만드는 과정 모두 전통 방식 그대로 이루어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년고찰 해남 대흥사를 오르는 길. 작은 계곡 너머 조성된 녹차밭에서 찻잎을 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느리고 서툴지만 어느새 바구니 한가득 녹찻잎이 차오릅니다. 문화재청 문화유산 활용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대흥사 제다 체험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기쁘고 좋고요. 바람도 쐬러 오니까 좋고 이런 계기가 있어가지고 차를 따면서 찻잎이 이렇게 생겼고 이걸 손으로 직접 사람이 따서 차를 만드는 과정이 있었구나. 다성 초이선사가 전통차 제조법을 완성한 해남 대흥사는 한국차의 성지로 불립니다. 400도로 달군 무쇠솥에 찻잎을 넣고 덮은 뒤 찻잎의 껍질을 벗겨내는 유념을 거치는 과정은 마치 참선과도 같습니다. 온도를 달리해가며 이렇게 9번을 덮으면 초이차로 불리는 대흥사 고유차로 거듭납니다. 좋은 차가 되고 그리고 저희 대흥사는 초이 스님의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초이 스님의 제다법으로 전통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직접 만든 녹차를 스님들과 함께 마시며 차담을 나누는 것은 제다 체험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전통 방식 그대로 초이차를 만드는 과정을 체험하는 이색적인 행사는 사전 신청을 받아 5월 한 달 동안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사고 사망률이 20대 운전자보다 2배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부산 MBC 김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유모차와 야쿠르트 전동차를 들이받습니다. 60대 여성과 18개월 된 손녀가 숨졌습니다. 후진하던 SUV 차량이 버스 정류장을 덮친 사고도 2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두 사고의 운전자 모두 80대였습니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지난 2011년 13,500여 건에서 10년 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연령대별로 사고 건수를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로 보면 달라집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사망자가 720명, 사망률 22%로 20대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보다 2배 높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나이 탓만으로는 돌릴 수 없어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판단력이 좀 떨어지니까 대처하는 게 좀 미숙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시원차 안 사고 납기고 그렇잖아요. 그걸 꼭 나이를 따지면 안 되고 나이를 따진다는 자체가 잘못돼요. 부산시는 5년 전부터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잦은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매년 2% 수준에 그칩니다. 나는 이상이 없는데 옆에 타신 분이요. 아이고 아버님 운전이 이상해요.
아니 남편 운전이 이상하다? 그때는요 다 면허증을 반납한 제도도 있고 운전을 좀 삼가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조건부 면허제나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명 중 1명이 노인인 부산은 특히 시급한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짙은 안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끼겠는데요.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에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개는 자욱하겠지만 나름 맑겠는데요. 밤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 토요일인 내일 오전에는 광주와 전남 곳곳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무려 2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더웠던 어제보다도 1, 2도가량 더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그만큼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5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장성 27도, 담양 2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영암의 낮 기온도 27도 예상되고요. 진도와 완도의 낮 기온은 24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여수의 낮 기온 22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비가 지나면서 낮 기온은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